전라남도와 글로벌 기업 구글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담긴 전남의 관광 자원을 폭넓게 홍보하고 스타트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김재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세계적 기업인 구글과 전남 관광 홍보를 비롯해 스타트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구글 본사 차원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한 것은 전남도가 처음입니다. 협약서에는 김용록 전남도지사와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부문 부사장이 서명했으며 앞으로 2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구글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1단계 협력 사업으로 구글 지도를 활용해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모 등 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촉진 협력 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해 사업 관련 특별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는 AI를 활용한 사업 방안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장기로 추진할 2단계 협력 사업으로는 전남의 관광, 문화, 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구글 플랫폼에 게시하고 구글 지도에 관광 명소 표기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남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남의 관광 자원이 구글 지도 등 디지털 도구를 통해 더 많은 세계인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두루미 재단의 임원진들이 생태계 보고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순천만의 생태 철학을 경험하며 깊이 공감했는데요. 이영춘 기자입니다. 1973년 설립돼 미국 위스콘신주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두루미종의 보전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국제 두루미재단 임원들이 순천만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순천만이 두루미의 눈으로 설계된 공간임을 체험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철학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This place is wonderful because the cranes are out there in the salt water, and the water's coming in and the water's going out every day. Here the flushing of the water is very natural, so I think it's much safer for the hooded cranes. 이날 노광규 순천시장은 국제 두루미재단 임원들에게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20년간 추진해온 순천만 보존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정책 중 하나로 흑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해 전봇대를 철거하고 인위적 시설을 제거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와 지역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현한 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생태 전략이 단순하게 두루미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소득 수준에 맞는 삶의질을 누릴 수 있느냐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재단에서 와서 확인하고 도시의 변화를 어떻게 시키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소득 수준이 더 올라가는 것에 준비해서 도시전략을 짜겠습니다. 국제 두루미재단 임원들은 순천시의 생태보존 노력과 정책 실행력에 깊이 공감하며 특히 도심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에코벨트로 정원을 조성하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통해 순천시가 생태보존과 경제성장을 융합한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생태를 경제적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흑두루미의 비행처럼 국가정원과 습지를 통해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비상을 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4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도예가 양계승 작가인데요. 기계 성형과 전기 가마가 보편화된 지금이지만 그는 직접 손으로 흙을 빚고
소나무 장작되어 전통 가마에 도자기를 굽습니다. 문화가 소식 임도희 기자입니다. 양계승 도예가는 끝없는 열정과 학구열로 40년 넘게 도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도예 인생은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끝없는 공부와 실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빚고 40년 동안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생활고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창작 활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가정을 유지를 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돌파구니를 찾기 위해서 나만의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성형과 전기 가마가 보편화된 오늘날, 양계승 도예가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손으로 흙을 빚고 오름 가마에 소나무 장작을 떼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마가 식기를 기다리는 고요한 순간에 느껴지는 설렘은 그가 쌓아온 경험과 열정의 결과물입니다. 처음에 도자기 시작할 때는 전통 가마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됐고, 지금은 여기 조금 넓은 터에서 시내를 도심을 벗어나서 넓은 터가 있어서 전통 가마를 빚어서 전통 가마가 아니면은 꿀 수 없는, 그리고 장작 가마라든가 이런 불맛이 제대로 나는 도자기를 꼭 빚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전통 가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흙을 채취하고 정제하는 것부터 성형, 조각, 유약, 소성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을 닮아서 불이 아주 자유로운 그런 방향으로 불이 가고, 또 그 불꽃의 영향을 받아서 도자기의 그 형상이 나타나요. 그 형상들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가마 불 속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만들어라 하면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만들면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또 가마 문을 열었을 때 정말 그 신비감,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자기까지도 예술적 가치를 지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기능성과 미학을 결합해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묵묵히 도예의 길을 걸어온 그는 이제 도예의 경지에 다다른 진정한 선비입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예술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담긴 장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흙을 만졌지만 여전히 가마가 식길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설렌다는 양계승 도예가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장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도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끊임없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발전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단이 제4회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황해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오는 8월부터 2달여간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인류 보편 문명으로서 수묵 담론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전시 장소는 목포 문화예술회관, 진도 소전미술관, 남도 전통미술관, 해남 고산 윤선도 박물관, 땅끝 순례문학관 등입니다.
윤재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은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적 협력으로 연결된 21세기 환황의 문화벨트를 꿈꾸고 있다며 수묵비엔날레가 동아시아 문명의 황해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제에서 말하는 황해는 국가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무력화된 중립적인 탈영토 문명의 공간이며 중국 중심의 대륙 문명권이 아닌 한국과 일본, 중앙아시아와 인도 등 수많은 민족이 수천 년 함께 만들어낸 문명의 공간을 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사는 수묵의 뿌리와 근간, 수묵의 줄기와 확장, 수묵의 글로벌화 세 섹션으로 나뉘며 공제 윤두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수묵의 근간을 보여주며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수묵의 흐름을 살펴보는 부세 향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채색 수묵 작품의 기법과 역사, 미디어 영상 작품과 같은 역동성을 강조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자연과 움직이는 수묵의 피날레를 장식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수묵으로 동시대를 관통하는 다양성과 생명력을 느껴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보성군은 설 명절 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 600 사업으로 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선사랑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보성군에서는 지역 앞에인 보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보성군민 전체에게 1인당 30만 원씩 112억 원을 지급하고 30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600 보성사랑 지원금은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보성군의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9년부터 모아온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마련된 예산 총 112억 원 규모가 지원됐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도 겪었지만 코로나는 저리 가란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군에서 오늘부터 민생 회복 지원금을 각 1인당 군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해 준다고 하니 정말 저희들은 상인들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보성군은 민생 지원금과 함께 300억 규모의 보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총 412억 원의 지역화폐가 유통돼 민생 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9,700여 농가에 약 58억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추구하는 2030 교실 수업의 핵심을 목포고등학교와 나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원격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 미래교실 수업에서 보여줬습니다. 수업의 키워드는 지역으로 이날 국어 수업은 독서를 기반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등 지역 현안을 다뤘습니다. 원격으로 연결된 두 학교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와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 이슈에 관한 기사와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미래교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올해 2030 교실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교육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적 정체성과 국제적 감각을 고루 갖춘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전남교육 주요 정책은 K-에듀를 선도할 2030 교실, 독서 인문교육 내실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생교육,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교육, 협력적 교육 생태계 구축 등으로 요약됩니다. 그 첫걸음인 2030 교실은 현재 110여 개 교실 선정 작업을 마쳤으며 이곳에서는 국제기관과의 연계 수업, 1교시 다교사 수업 모델, AI 기반 학습 등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2030 교실을 통해 환경, 국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의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학습 분석 시스템은 개인 맞춤형 수준별 학습 지원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이주 배경 학생이 많은 전남 학교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